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잠시 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6분 뒤죠. 10시에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예. 어제 전야제가 3년 만에 성대하게 열리기도 했고 오늘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55분간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 기념식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먼저 평론가님. 매년 이맘때쯤에는 아마 가슴이 울컥울컥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대학 시절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 손으로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에 저항하고 맞서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그런 이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별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실은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때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제대로 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열렸고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모습은 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자유를 또 강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오래간만에 보수와 진보, 우리 사회적 어떤 이념을 떠나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기릴 수 있게 됐다.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게 됐다. 이런 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념식의 주제가 5월을 드립니다. 인데요. 오늘 기념식의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대사의 질곡을 겪어오면서 민주의 의미라는 것은 저는 5.18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보고 국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저는 6월 항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18은 우리 현대사의 어떤 그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건이었고 우리가 각성하고 계기하고 각성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가 그 국민이 원하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되었죠. 근데 이게 지금 기념식은 42주년입니다만은 정부 기념식은 약 한 30주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보수 정권의 당정이 모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사상 유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참 이건 계승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이 그 5.18 기념식을 둘러싸고 재창이냐 합창이냐를 놓고 사실 보수와 진보가 일종의 공식처럼 나뉘어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분열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뭐 다 알려진 바로는 오늘은 뭐 아무런 그 어떤 제약 없이 재창으로 한다. 이건 상당히 진일보한. 그다음에 우리가 또 5.18을 대하는 이런 어떤 그 자세가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마지막에 저는 사실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둘로 나누었던 5.18이 거꾸로 앞으로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그 기념식은 상당 부분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기념식 알려져 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고요. 각 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 명이 100명 정도면 거의 다 참석한다고 봐도 될 정도지 않습니까? 이런 여권의 총결집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제 보기 좋은 모습이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했고요. 뭐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때마다 사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물리 행진곡 재청 문제를 두고 재청하지 않겠다, 뭐 합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지금 이제 그런 의원들이 그대로 국민의힘 의원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그게 또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뭐 장관까지 포함해서 다 한꺼번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아마 보수 정권 하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통합의 의미를 좀 더 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행사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일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새 시대를 연다, 통합의 가치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의미 부여를 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부 아래서 그리고 또 보수 세력이 오히려 5.18 정신을 폄훼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예. 굉장히 훌륭하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화자찬하는 듯한 모습은 저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입장하고 있는 현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오전 KTX를 타고 9시 40분쯤 도착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각 대통령실 인사들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들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자, 통상 전용 헬기를 탑승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고속철도를 86명의 의원들이 함께 탔단 말이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거에 뭐 어떤 국가적 행사에 참석할 때는 그 특별한 전용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열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용기, 국내 행사에서는 이제 2호기를 타는 게 통상 관행이었는데 가까운 거리는 뭐 자동차를 이용한다든가 그랬는데 이번에 그 당정청이 함께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에도 어떤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의미를 작게지만 당정청부터 실현하는 것, 그다음에 그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세로 광주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간다는 것. 이런 점들은 저는 상당 부분 좀 대통령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저는 나름대로 평가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김성환 평론가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국민의힘이 과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5.18 그런 폄훼 발언 때문에 컷오프 시켰던 김진태 의원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경선에 복귀시켜서 공천을 받게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개선과 그다음에 그 바로잡는 모습들을 보일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인데 그런 점들은 좀 이렇게 높게 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함께 이동하거나 이렇게 국민 통합 메시지를 주는 건 중요하신데 앞으로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진정성과 지속성과 상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성은 어떤 그 참석에 대한 지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정성이라는 것은 아픔에 대한 공감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상징성은 5.18을 통합의 상징으로 삼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도 계속 고민해 주신다면 국민들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진정성의 공감을 좀 표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5.18 민주묘지 현장에서 민주화 운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5.18 현장 보시죠.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대구광역시장, 그리고 학생대표와 함께 헌화,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학생대표로는 전남대학교 설용준, 김현지, 조선대학교 임채효, 김예진, 서진여자고등학교 정인경, 인성고등학교 김진열, 전남대 부살중학교 김서영, 금당중학교 진상호 학생입니다.
바로 일동 묵념. 바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을 향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까지 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윤 대통령 정치에 입문하고 총 8차례 광주를 방문했었죠. 특히 지난 11월과 2월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지만 항의하는 시민들의 가로막혀서 추모탑까지는 가진 못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추모탑을 향해서 헌화와 분향 그리고 묵념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조금 전 장면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묵직한데요. 사실 2년 전에 예.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광주를 찾았다가 무릎절을 하고 일어나다가 휘청하는 모습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초석을 놓았던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초석을 놓았고 또 윤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2번의 대선 과정에서 사실 입구에서 제지도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2번을 방문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오늘에는 국가 원수로서 또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광주를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한 모습은 지금 뭐 사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 기념 행사고 또 첫 지역 방문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 부분 사실 임기 시작한 지 열흘이 채 안 됐지만 정말 그런 점에서 많은 어떤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도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비로소 계속 쌓여 나갈 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통합이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아마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도 그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후보자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도 있었고 개사과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광주를 방문해서 추모탑까지 가려 했지만 가지 못했었단 말이죠. 조금 전 이렇게 헌화, 분향, 묵념까지 하는 모습 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의원들하고 함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려스러운 시선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호남을 중시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고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도 있었고 또 그걸 사과하는 과정에서 개서가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각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했던 발언들도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이런 모습들을 참석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나 그리고 5월 정신을 기리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5월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지 보여줄 때 진정으로 5월 정신을 기린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런 여권의 전격적인 행보에 야당인 민주당도 지도부가 하루 일찍 좀 빠르게 광주를 또 찾았고 여당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위원장도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어떤 대선 패배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어떨까요? 김 평론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건 뭐 속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어서 5월 광주는 그냥 살아있는 정신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을 지탱해 왔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그 누구보다 각별할 수밖에 없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단순히 그냥 기념식 행사장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지도부가 내려가서 네. 행사를 갖거나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로 갖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됐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일단 대선에서 패배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이 야당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당을 지탱해 나가면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 마음을 좀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앞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5월 정신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또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이렇게 애국가를 재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습, 그리고 앞서서는 어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잠시 비추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보수 정치인들이 광주에서 물살까지 받았던 기억을 되살린다면 사실 오늘 이렇게 전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조금 전 이제 민주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5.18이라는 것이 사실 민주당만이 기념하고 또 추념해야 할 그런 어떤 전유물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민주당도 그런 걸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은 국민이 함께 같이 공유하고 기리고 그다음 개성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몫이지 민주당만의 어떤 우리만이 제대로 참되게 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진영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뭐 어떤 평가나 이런 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이게 정부의 당정청이 이게 모두가 출동했다. 사실 보수 정권에서 그렇다면 굉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지속성을 가질 때 국민 공감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나 기념을 추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대사의 질곡을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진일보하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도 이런 어떤 공론화 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좀 폭넓은 시선과 그런 좀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민주당도 이제 전국 정당으로서 또 다시 또 다음에 수권 정당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좀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자세로 앞으로 5.18에 대해서 뭐 헌법 전문에 뭐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공론화 과정들을 아주 철저하지만 그러면서도 열린 자세로 해야 조금 오늘의 이 행사가 그야말로 더 큰 의미와 더 진일보하는 그런 어떤 좀 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오늘 같은 날에 논쟁할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불편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광주 5월 정신을 얘기해 왔고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이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화 세력이 없었으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정권 하에서는 또 보수 세력들은 독재 정당의 후신이라고 하는 그런 멍에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인식했던 게 아니라 과거 보수 세력들이 5.18을 부정하려고 했고 5.18에 마치 불순 세력이 개입한 것처럼 취급했고 그리고 망월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지금 오늘날 국가기념일로 만드는 데 있어서까지 민주당이 계속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전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의 의미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 5.18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올곧은 시각을 갖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바로잡겠다. 5.18은 어느 진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하나가 기리는
그리고 5월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건 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5.18 정신을 누가 독점하거나 그렇게 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는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작지만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뭐 김진태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좀 진일보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열린 자세로 저는 우리가 국론을 통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권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만나고 토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지 이것이 누구가 소유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것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점이 윤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입니다.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느냐, 합창을 하느냐, 또 식순에 넣느냐 빼느냐 이를 두고도 많은 논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재창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논란의 종집을 찍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창과 재창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것을 가르는 어떤 일종의 기준처럼 돼 있고 또 합창을 할 때 또 따라하지 않는 모습들도 또 비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자체가 분열의 상징이었다면 재창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논쟁 없이 당연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다는 건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논란의 종집을 찍겠다 그런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국론 분열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재창 문제를 앞으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 되리라고 보고 아무런 논쟁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큰 목소리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말 재창을 하고 함께 부를 때 저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과정 자체가 이 논란을 더 이상은 이제 그 어떤 진영에 대한 대결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합의 그런 목소리로 승화시키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오늘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화면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과 또 역사적 의미, 다짐을 담은 경과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5.18 민주화 유공자의 후손인 이영훈 조선대학교 류화선 학생이 낭독을 했고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행사 때는 재창을 했지만 2009년부터 이 행진곡이 식전 행사에서 합창 형태로 불리게 됐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기념식에서도 이 합창 형식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5월 단체 분들은 한이 맺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슨 교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에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마치 이제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기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 또 정신을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80년대에는 이른바 광주 사태라고 불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건 거의 광주 광자 꺼내는 것도 금기시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 학생들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스스로 열고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정치적 왜곡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마다 이게 마치 재창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북한에서 불리는 노래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친북이라는 이미지를 거기다가 둘러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해서 북한 특수군 개입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벌여왔단 말이에요. 보수 정권에서.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에도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번에 만약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그 5.1 정신을 가치를 기리는 것에 대해서 이념이 이념 구분 없이 이제 앞으로 보신형도 계속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이 5월 택시 진실을 향해 달리다란 주제의 추모 공연이
이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추모 공연들을 마치면 이제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텐데요. 윤 대통령 오늘 기념사를 퇴고만 7번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뭐 통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5.18이 갖는 의미를 국민이 좀 승화시켜서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 취임사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통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천과 실행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꼭 뭐 레토릭이라는 어떤 그 말로서 보여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첫 국가 기념 행사이자 취임 후에 첫 지역 방문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큰 의미를 저는 강조하지 않을까 아직 연설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7번의 퇴고를 거치고 반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국민들이 이제 이 국민의식이 성숙을 해가지고 지난번 몇 년 전에 나왔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게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우리나라 영화에 그렇게 뭐 약간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 광주 항쟁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이제는 국민들이 모든 것을 이제 그걸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우리 국민의식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더더군다나 통합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지역 간 이제 앞으로 진영 대결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던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좀 제가 보기에 담론 같지만 좀 큰 틀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이번 기념사에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론해 보겠습니다. 네. 택시 운전사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영상도 추모 공연 전에 나오는 지금 영상인데요. 5월의 진실을 주제로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본따서 5.18 역사 현장 5월길을 달리는 택시를 그린 겁니다. 현재 출연하고 있는 이 배우 이지훈은 뮤지컬 광주에서 실존 인물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야학 교사 윤희건 역으로 출연 중이고요.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교수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동승을 해서 이 5.18 관련한 명칭, 역사적 유래까지 설명하고 있는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앞서 평론가께서 오늘 기념사에 통합이 담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통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도 초당적 협력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통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언급되진 않았거든요. 오늘 연설은 통합에 방점을 찍을까요? 오늘 기념사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18 민주정신이라고 하는 건 독재에 저항했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어찌 보면 5.18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하는 이유는 인권에 대한 가치, 자유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점들을 평가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통합의 메시지와 연결이 맥이 맞닿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사실은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지역주의라든가 지역 갈등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호남 홀대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영남을 우대하고 그러니까 차별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호남을 우대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호남과 영남 뭐 이런 지역적인 구분을 떠나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5.18 광주 정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독재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가치는 하나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통합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나 아니면 5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앞서 이제 그 논의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헌법 정신에 5월 정신을 기르는 거 명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성일정 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미리 내려가서 올단체 분들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한 10가지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으면 어떨까 싶고 또 호남 지역에 간 김에 사실은 그러니까 호남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따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호남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거나 이제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언급들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담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건 여야가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게 개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여야가 공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폭넓은 논의 수정 과정 거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원 포인트로만 개헌에 적시할 것인가 이것 또한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87년 체제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좀 일부 수정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이제는 어떤 시대의 어젠다가 바뀌고 이제 그다음에 시대 상황이 상당 부분 이제 AI 시대로까지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5.18 정신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넓은 측면에서의 개헌을 함께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론하는 게 그게 아마 그렇게 해야 좀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게 좀 말하자면은 시대가 바뀌는 것이고 거기에 법 정신이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5.18 정신을 포함해서 조금 더 진일보했던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한번 개헌안에 반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권에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념식 기념사 이후로 개헌 논의의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성학 평론가님?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적시하는 것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거였거든요. 그 개헌안.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 그 언급을 분명하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떻게 유지돼 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거 그게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4.19 네.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공화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투쟁해왔고 노력해왔는지가 그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헌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싣는데 기록하는데 명시하는데 찬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헌법을 다 개정하는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또 그건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사실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들어가야 한다고 스스로 윤 대통령이 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였던 지난해 11월엔 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은 당장 헌정 특위 구성까지 제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기국회 개최 전에 아마 당연히 응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숙이 된 거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를 수렴하는 과정만 잘 거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사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우리 그 물줄기들을 쭉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 왔는데 사실 5.18이라는 게 5.18이 갖는 현대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도 후보실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공론화하고 또 절차적인 과정을 밟아서 논의를 전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아마 좀 더 본격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기국회를 가면서 조금 더 좀 진일보한 논의를 거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은 리틀 엔젤스 5월 어머니 합창단 그리고 배우 이지훈이 함께
5.18 영령을 추모하는 5월의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23일에 봉하마을을 방문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참석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단입니다만은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아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메시지는 좀 내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치와 정치를 바로 세운다는 게 이제 공정과 상식이 윤 대통령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얘기하던 본인의 대통령의 자산이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고 한데 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년을 맞아서 용서와 화해,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낡은 진영과 어떤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 그것을 박물관에 보내고 이제 우리는 통합과 협치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 큰 메시지를 내는 가장 좋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정교하고 치밀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폐쇄적인 청와대를 가지 않고 내가 용산 속 국민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결국은 이런 시대를 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설득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주일으로 다가온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년 한번 저는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낭독할 예정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이룬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5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며 그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5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듣고 오셨습니다. 이 윤 대통령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지칭하며 기념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또 통합이란 단어가 언급되긴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께서. 네네. 뭐 지금 참 듣고 나니까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인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이런 의지들을 정말 저는 아주 그 강한 어조로 드러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헌법 정신에 넣느냐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이미 그러면 헌법 정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를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이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그건 한번 좀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5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이제 5.18을 어떤 그 과거에는 이것이 국론 분열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삼아 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 그다음에 그 바로 이제 광주가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한다는, 또 광주를 이른바 좀 이렇게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함께 가고 광주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큰 담론이지만 고민했던 흔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와 호남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그런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그런 또 정치적 의미와 지역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뭐 한 5분간에 걸친 짧은 사실 기념사였지만 나름대로 압축적으로 이 5.18의 의미, 그다음에 5.18에 갖는 그런 그 국민들의 하는 이제 함의, 그다음에 앞으로 광주가 이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 국민 통합에 대한 이야기 골고루 담은 짧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언급이 잘 되었던 그런 기념사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념사를 직접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5월의 슬픔을 어떻게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 기념사에서 이 부분이 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이 별로 없고요. 그 5월 정신을 기리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일종의 법조인이 쓴 그냥 글 정도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 보수 세력이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도 저는 언급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이번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매듭을 짓고 다음번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전국이 뭔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다른 또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념사에서 저는 반영을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5.18 그 진실 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네. 앞서 이제 택시 운전사 얘기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80년대 그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당시 이제 항쟁하던 시절에 외신 언론들이 보도했던 거 그거를 몰래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서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봤었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난 다음에 택시 운전사를 보니까 전혀 새로운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1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익명 광고가 나온 게 있었어요. 5.18 그러니까 1980년 5월 17일, 18일 그때 이화여대에서 전국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있었대요. 그때 참석했던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이 당시 계엄군을 피해서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나랑 같이 숨어 있던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의견 광고였거든요. 누가 그 광고 냈는지를 몰랐어요, 1년 동안. 근데 1년 만에 어제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군에 강제 징집이 돼서 일종의 녹화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강제 징집돼서 들어가면은 군대에서 일종의 뿌락치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다시 대학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얘기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녹화 사업이라고 당시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뿌락치 활동을 하게 하는. 그때 그 활동을 했었다 그래요. 했었는데 당시에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거짓말로 보고서를 꾸며서 보고를 하긴 했지만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익명 광고 내고 난 다음에 작년 10월에 국가기록원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 관련돼 있는 기록을 찾았다 그래요. 내가 그래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41년이 지나서요. 그리고 그 녹화 사업에 동원됐던 사람이 2,400명이 넘게 지금까지 확인이 됐고요. 과거사 화해정립위원회에서 지금도 한 600명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을 진실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더 좀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인데요.
5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론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강조하고 반지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때 취임사가 다시 떠오르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이 문구는. 네. 제가 짧게 좀 예, 말씀을 말씀해 드린다면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굳이 언급하실 저는 언급 안 하셔도 될 문제가 여야 합의로 이미 국회에 상설특위가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있고 그게 지금 국가인권의 건물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야 상설로 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국회 상설특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 지금도 그 광고를 내고 있고 그때 불법 행위와 그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굳이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 말씀은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취임사의 5월 정신이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5월이라는 게 당시에 있었던 인권 탄압, 그다음에 자유 억압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광주를 시민들을 정말 그렇게 무도하게 학살했던 그런 일체의 불법 행위 저항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정신을 기리자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실 저는 제가 납득하기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임을 임을 위한 위한 행진곡을 행진곡을 제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 함께 제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각계 인사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사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때 얼마나 입 모양을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인데 지금은 이 마스크 착용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때 입 모양을 하다가 보수 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네. 그 이후에 식순에서 제외를 했었거든요. 네. 조금 전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은 뭐 사실 자세히 보면 아마 마스크가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따라 부르시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손을 같이 함께 맞잡고 흔들었다는 건 사실 노래를 뭐 이게 입 모양 사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함께 그 팔을 흔들면서 그렇게 그 의미에 동참했다. 그건 상당히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오늘 이런 모습들이 전 그거예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국민의힘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 이런 5.18 추모 정신은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진심이 다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존속하는 한 그거는 뭐 보수 정당이 뭐 어쨌든 여당이 되든 뭐 야당이 되든 어떻든 간에 당이 공당으로서 존속하는 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 저는 그 이상 뭐 어떻게 더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5.18 정신 계승에 대한 그런 당부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진정성, 지속성, 상징성을 얼마나 임기 내내 5년 동안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평가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뭐 취임사도 그랬고요. 뭐 저는 지난번에 시정연설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시정연설에서는요. 물론 시정연설이라고는 또 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언어는 그렇게 좀 구체적이어야 해요. 특히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의 경우에는 기념식에 참석해서 또 5월 영령 그리고 또 지금 그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좀 더 감동적인 말을 왜 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 이전에 취임사 때도 너무 추상적이고요, 언어들이. 오늘 기념사도 보면서 왠지 이렇게 군고구마 먹는 것처럼 목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우리 당이 존속하는 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기념사에 왜 그걸 못 담습니까?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얘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풀어서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들도 벌어졌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모두가 다 같이 기르는 5.18 정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37주년 기념사에 보면은 그때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못할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실규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 그동안에 진실규명 해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미완인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이 규명됐다 할 때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언급을 왜 못합니까? 그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근데 매우 추상적인 언어로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만 얘기하다 그냥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저는 사실 대통령의 언어가 뭐 구체적이어야 한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언어는 비로소 실행의 힘을 가질 때 저는 그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그랬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박수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기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정말 제대로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언어는 레토릭이 아니라 뭐 물론 아름다운 언어, 미사역의 언어,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해야 되겠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실천력과 그다음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윤 대통령이 좀 딱딱한 언어, 법률가의 언어를 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쨌든 실행의 힘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회의회에서 의회주의를 어떤 굉장히 높게 사는 그런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는 했지만 저는 5분 동안의 짧은 취임사에 나름대로 저는 이 통합과 인권, 민주 가치 언어들을 담아냈고 5월의 정신을 광주의 그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좀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고 통합의 언어 전 충분히 맥락을 놓고 보면 쭉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소홀했고 좀 평가가 좀 박하게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쓴 기념사를 듣고 두 분께 이야기 들었고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헌화 분향 후에 추모 공연,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까지 보고 행사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